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그래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뭐 거의 200회가 다가오네요. 그죠? 몇 주 있으면 200회. 네. 뭐 100회는 옛날에 지났고, 지금 횟수로는 뭐 벌써 5년 넘었고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도 안 들리신 분들 얘기해 주시고요. 혹시 뭐 잡음 있거나, 그럼 또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 댓글에 주시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오늘도 폭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죠? 네. 저는 뭐 낮에는 사무실에 있어서 그렇게 더운지는 몰랐는데 지금 저녁이 되니까 또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덥다고 라이브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이러지 않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그래서 구독은 또 우리가 기본 의리 아니겠습니까? 의리.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김경옥님 또 오자마자 바로 질문 주셨는데, 달러 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시금으로 넣으면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거치 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비과세는 금액이 상관없나요? 네, 달러 연금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내시는 거고, 하나를 내면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는 20년 거치 후에 연금 받는 거지만 바로 다음 달부터 이자를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거의 한 4% 가까이 나오거든요, 연으로. 그래서 그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요. 거치 기간, 거치하신 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선택하시기 나름이겠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는 당연히 금액이 정해져 있죠. 한화, 원화로 1억 원까지. 그리고요, 그걸 초과하시게 되면 과세가 되고, 무제한 비과세 받으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 네, 더운 날씨. 좀 시원하게 지내고 싶은데 계속 덥습니다. 그죠? 몽당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네. 셀틱 글래스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열매님 반갑습니다. 자, 연금 전도사님 오셨네요. 연금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화이팅해서 또 1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리님 반갑습니다. 네. 남카님 반갑습니다. 자유님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댓글창에다가 인사해주시고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또 여러분 궁금한 모든 궁금증,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서님 119개월 추납하면 만 60세에 29년 5개월이 되네요. 이미 계속 납입으로 30년을 채워야 할까요? 20년 채우면 유족임금이 차이가 있던데 30년 채우면 혜택이 있을까요? 네. 자, 19년이냐 20년이냐 차이는 돌아가셨을 때 유족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죠. 자, 29년이나 30년이나 차이는 유족임금에 그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1년 더 내시면 연금액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이 더 연금액 더 받으시는 거고, 유족연금도 사실상 그만큼은 더 올라가시는 거죠. 보통 국민연금은 1년 더 내실 때마다 5%씩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30년 내시면 30년 내신 분보다 31년 내신 분들은 연금액이 5%가 더 올라갈 거고, 32년 내시면 더 올라갈 거고, 40년, 41년, 42년 뭐 기간 늘어나는 데 따라서 꾸준하게 비례해서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한다고 해서 뭐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금액 자체가 올라가니까요. 네. 그런 거 꼭 한번 참고해 보셔서 연금 더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연금제도 중에 국민연금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남카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도 당연히 눌렀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티용님 월요일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날 이렇게 매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김지공님 반갑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전과 세후가 있습니다. 세후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니 세후 수령은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 할 때
세전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고요. 세후 수령이라는 얘기는 소득세를 제외한 후,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직장인들은 월급 받을 때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공제하고 그리고 월급 받지만 여러분들이 노후에 연금 받을 때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릅니다. 이제는 연금 받으면서 물론 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세금은 떼고 나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에서 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통장에서 빼갑니다.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건강보험료 안 내고 있으면 연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제돼서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따로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급여에서 떼고 받지만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 내가 계속 내겠다. 직장인이 아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서 별도로 자동이체가 해서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안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영천님 반갑습니다. 네, 투시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금 공부하러 왔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연금 공부하셔가지고 연금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민님 오늘은 방학이라 TV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벌써 방학하셨어요? 지금 오늘 며칠이지? 7월 초인데 벌써 방학하셨군요. 네, TV로 시청하고 계시고 TV로 시청하시면 안 되는데 TV로 시청하는 순간 제 얼굴이 너무 자세히 잘 보여가지고 그냥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니까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아니 TV로 보신 분들은 요즘 TV가 크잖아요. 무슨 50인치, 60인치니까 그럼 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보이니까 제가 일부 안 그래도 뭐 잘생긴 얼굴이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박보검 이렇게 이정재 그다음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큰 TV로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청학동님 반갑습니다. 김정민 TV로 보니까 박사님 연예인 같습니다. 네. 자, 연예인 이렇게 생겼으면 안 되죠. 연예인은 잘생겨야지. 저는 연예인급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75인치로 보니까, 좀 약간 멀리 있어야 돼, 멀리. 네. 좀 조그맣게 보이겠지? 네,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되는데. 자, DYW님 3전 좀 살려주세요. 네, 삼성전자. 내가 지금 요즘 많이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기업 자체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요, AI 분야도 그렇고 사실 철강, 화학, 자동차 대부분의 분야들이 지금 사실 선진국에 밀리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저는 연금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살고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는 결국은 많이 소비해줘야 된다. 그렇죠? 소비해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에 치중돼 있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러면 사실 자산 형성에는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경제 성장에는 하등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빨리 시장에 유통이 되어가지고 시장 활성화시키고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옛날에는 우리가 생산력을 확대해가지고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면 이제는 뭔가 소비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같이 주가도 띄우고 기업도 살고 우리 국민도 살고 전체적인 우리 기업들이 살고 또 대한민국이 살려면 결국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서 그죠? 예, 돈이 잘 돌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번 거 다 쓰자 막 펑펑 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미 쓸 만큼 쓰고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가장 쥐고 있는 것,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 부동산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자금들을 많이 써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덕구님 60세 2년 후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 1억 이상 예치해서 70세부터 최대로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나요? 1억을 예치하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1억을 예치하는 건데, 퇴직금 내에서는 사실상 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금 내에서, IRP 내에서 하시려면, TDF 정도를 꾸준하게 10년 정도, 유지하시면 좋겠지만, TDF라는 것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반드시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종신연금 평생 받으시려면 결국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퇴직금에 있는 퇴직금 1억을 인출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일시납연금을 해서 10년 정도 거치한 후에 평생 받는 구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종신연금 보험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명보험사를 통해서 좋은 연금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민님, 잘생긴 건 아니니까요. 괜히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싫어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 정도는 생긴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사연님, 이영, 연하님, 달러연금, 네, 말씀하셨는데요. 달러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연금.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연금과 달리, 달러연금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바꿔서 가입을 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달러로 받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환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들어갈 때도 달러, 나올 때도 달러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달러 연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금은 일단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돈을 일시불로 내고 그리고 나서 불려서 연금 받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목돈, 뭐 5천만 원, 1억, 이제 달러로 따지면 뭐 7만 불, 뭐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달러로 내서 그거를 10년, 20년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 이후부터 평생 연금으로 받는 구조. 이것이 달러 연금의 기본 구조인데 내가 10년, 20년 기다리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불리지 않고 이자를 계속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그럼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이자만 계속 받아 쓰는 겁니다. 이자율이 지금 현재 한 4%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 쓰시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이 되면 그걸 내가 원금으로 찾아가거나 혹은 그때부터 연금으로 받거나 이런 구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달러 연금은 달러로 바꿔서 들어간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달러로 연금을 받는다 라는 것만 일단 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다 된다. 당장 연금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을 찾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달러 연금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첸시오님 반갑습니다. 너 동창이다. 님마 학교 졸업하고 LG 들어갔다가 나중에 책 샀다길래 그런 사서 읽었다. 니 말 듣고 삼성전자 산데 손해 많이 봤다. 그래도 동창이라 엄마는 안다만 속상했다. 건강하라 방송 잘하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갑다. 일단 전화를 줘라 전화를. 그죠? 네, 이렇게 동창분들도 오셔가지고 또 댓글 달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5회 7179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엊그제 영상 올린 것 중에서 또 이슈가 좀 있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지금 우리 국가에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어나겠다라고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퇴직금을 앞으로 목돈,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약간 좀 더 긴장하신 분도 계시고 뭐 뉴스에도 일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봤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못 받고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퇴직금은 일시금 못 받고 강제로 연금 받도록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일시금은 한 푼도 뺏을 수 없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일시금 뺏어 가는 사람들은 막 그냥 엄청 그냥 막 못 살게 굴고 뭐 이랬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연금 전문가 입장에선. 하지만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고요. 지금 뉴스에 약간 잘못 나온 게 뭐냐면 퇴직금,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퇴직금 제도가 있었고요. 이게 자꾸 일시금으로 소진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연금으로 받게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고, 이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DB, DC, IRP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중에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이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아예 연금 제도가 없었고요. 일시금 타가는 것이었고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IRP로 받아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빼갈 수도 있지만 그걸 연금으로 받으면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개인이 모아온 퇴직금을 국가가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근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뭐예요? 개인 자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가는
개인 자산을 국가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자체가 원래는 뭐 한 5%, 10%인데 연금으로 받으면 이걸 세율을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세율에 뭐 10년으로 나눠 받으면 30% 할인해 주고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 자체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찾으시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것이고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그 세금 자체를 좀 할인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가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 제도, 강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만 그 시행을 통해서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유인책은 결국은 세금을 더 깎아주거나 이런 것이죠. 아니면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퇴직금, 일시금 찾아가지 마 라고 국가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건 안 되는, 봉산주의에서 가능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일시금 찾아가면 세금 50% 부과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시금 찾으면서 50% 내고 일시금 찾아갈래? 아니면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연금으로 받아갈래? 이걸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산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받지 마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지금 퇴직금 제도가 원래 있었는데 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과정에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니까 퇴직금을 일시금 받을 수는 없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퇴직연금 공단을 국가가 설립한다고 하니까 이제 국가가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 그렇지 않고요. 국가가 워낙에 이제 퇴직금 운영의 수익률이 낮으니까 공단을 통해 운영해서 조금 더 수익을 올려보고 그리고 노후에 연금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겠다라는 거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거고 뉴스도 보니까 잘못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뉴스도 나오면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일시금 못 받는다,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사실 연금 박사가 가장 바라는 방향이지만 중요한 건 사실 개인 자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금으로 받든지 일시금 받든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국가는 연금으로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사람에게 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과하겠죠. 그죠? 네. 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집을 사라 마라, 뭐 집은 10채, 100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주택자에게 국가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만 있다면 집은 100채, 1000채를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시면서 너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들이 나오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뉴스와 잘못된 소식을 양산해서 우리의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돈방님 반갑습니다. 이영숙님 반갑습니다. 자, 5회 7170님 잘 듣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왕세우님. 63년생입니다. 연금은 내년에 217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혹 연기연금 있다고 들었는데 부분적으로 50에서 90% 제도가 있는지요? 그리고 유리한 선택인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217만원 받으시는데요.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5년간 연기할 수 있죠. 63년생이시니까 2026년 63세부터 받으시겠네요. 근데 68세까지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하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서 5년 다 연기하시게 되면 36%가 올라간 거의 300만원 넘는 연금을 평생 받으시겠네요. 자, 그런데 내가 다 연기하기 싫고 일부만 연기하고 싶다? 네, 부분 연기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일찍 받는 건 부분 조기 수령이 안 됩니다. 근데 연기하는 건 부분 연기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부터 60%, 70%, 80%, 90%까지,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60%만 연기하겠다. 받는 연금 중에서 60% 연기하는 것이고 40%는 받으시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연기한 비율에 대해서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진마님 반갑습니다. 돈방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꾼님 반갑습니다. 광채님,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저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데 만 60세까지 가입하면 247개월입니다. 10년 추납과 만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하고 싶은데 다른 주의사항이나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기서
우리 광채님께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혹시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면,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니까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내가 건강이 안 좋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유의사항입니다. 근데 그것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채님은 추납하시고 임의계속 가입하셔서 연금액을 최대한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일찍 돌아가신다 하셔도 사실 좋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부부가 한쪽은 공무원, 한쪽은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건강하게 잘 사시면 잘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이쪽에 지급되겠죠. 그러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끼리 결혼하시면 서로 돌아가시면 중복수령이 안 되고요. 공무원과 공무원이 결혼해도 돌아가시면 중복수령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국민이라면 누가 돌아가시든 관계없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광채님은 따로 주의사항 없으시고요. 건강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건강만. 자, 개구리섬님 반갑습니다. 오덕고님, 연금저축이나 IRP에 예치된 자금을 MMW에 넣는 것은 어떤가요? 이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MMW가 뭔가요? MMW, MMF, 머니마켓 펀드, MMW는 또 뭘까요? 머니마켓 랩인가? 네, 이렇게 뭐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금융상품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수시로 우리나라도 뭐 하루에도 수십 가지, 1년이면 수백, 수천 가지 금융상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MMW 그냥 말만 들어도 그렇게 높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채권이라든가 RP 중심으로 투자해서 약간의 기본적인 금리 정도의 수익을 드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냥 뭐 MMW에 넣을 바에야 그냥 예금하세요. IRP에서 뭐 0.몇 % 더 받겠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익률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냥 예금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우리 오덕고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산은요. 원금을 지켜주는 안전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주로 뭐냐면 이제 예적금 이런 것이죠. 그죠? 이런 자산들은 그냥 이자는 낮지만 안정적입니다. 그죠? 뭐, 은행이 뭐 망한다면 그것도 위험하겠지만 그럴 리는 별로 없다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안전하지 않고 그러면 뭘 찾냐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걸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전한 자산, 이거는 뭐라 하더라? 저는 위험이 좀 적은 자산, 이런 자산들 말고 수익이 높은 자산들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수익은 높으면서 손실 가능성은 없는 안전한 상품,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익이 높은데 손실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사기죠. 네, 물론 그렇게 뭐 일부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아시겠죠? 범죄가 아닌 이상에서야 수익이 높으면서 손실을 나지 않는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제가 PD수첩인가? 그거 봤는데 거기에 그 홈플러스 홈플러스 채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홈플러스가 지금 이제 뭐 기업 회생 단계에 들어갔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 뭐 거의 부도 사태 됐는데, 자, 홈플러스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시중의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홈플러스 채권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예적금 하자니 2, 3%밖에 안 나오는데 홈플러스 채권은 한 또 2, 3% 금리가 높네. 그러면 조금 더 받아볼까? 그런 생각에 홈플러스가 어디 망하겠어? 그 홈플러스 채권을 사야지. 뭐 3개월만 있으면 돌려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받으려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은행 금리는 2, 3%인데 홈플러스 채권이 2, 30%다. 막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수익이 좋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이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몇 프로 살짝 더 높은데 조금 더 그냥 뭐 큰 문제 없겠지 들어갔다가 갑자기 홈플러스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채권 사셨던 분들 지금 다 휴지주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죠? 거기다가 뭐 뉴스에 거기 시사기에 PD수첩 보니까 막 10몇 억씩 넣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안타깝습니다. 한 바구니가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그 바구니에 10매덕씩을 한 번에 담다 보니까 그 한 번의 사태로 인해서 3개월 만에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 높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거 뭐 아주 진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진짜 도박을 해보자. 그죠? 왜냐면 우리가 복권을 할 수 있잖아, 복권. 복권 리스크 엄청 높지 않습니까? 복권 내가 10,000원 했는데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10,000원 했지만 한 번 잘 맞으면 내가 뭐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리스크는 엄청 높지만, 만원 날릴 가능성은 거의 99.99%지만, 당첨됐다 그러면 갑자기 수만 배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거가 차라리 페어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가 차라리. 그죠? 그런데, 수익은 얼마 높지도 않은데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산재 있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수익은 높으면서 손실은 적은 걸 찾다 보니까 이상한 상품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과거부터 책에도 쓰고 했지만 결국 아주 안전한 걸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위험한 곳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펀드를 사는 사람 잘 이해를 못하겠어. 왜 펀드를 삽니까? 그냥 주식을 사면 되지. 그죠? 예. 주식을 사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펀드는 좀 더 안전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펀드는 펀드고 주식은 주식이지. 그죠? 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무슨 파생 상품으로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수익에 비해서 위험이 훨씬 커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연금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뭐 7%, 8%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증하고 있는 연금이죠. 이 연금들 되게 좋은 연금이지만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받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사실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명심하시고 항상 뭐가 좋다, 뭐가 수익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이나 위험성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검증하고 가셔야 된다. 자, 돈방님, 국민연금을 생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전부 양도할 수 있나요? 네, 생전에 주시는 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 네, 이혼이. 자, 이혼하면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서로 함께 살아 계신다면 내가 받아서 당신 써, 그리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혼하시면 100% 분할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남카님, 그런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일시금 받을 수 있을 때, 뭐,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일시금 못 받게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걸 하는 순간 이미 재산권 침해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23년도에 국힘 이창현이 발의한 건 지금 이야기 나오나 보네요. 그쵸? 현실적으로, 발의는 할 수 있고, 이론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가가 그걸 강제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세금 부분 가지고 건드리는 것이지, 그냥 강제는 할 수 없다. 자, 소오이님, 근데 이거 어차피 그냥 강제 IRP 들어가고 나중에 퇴직하면 해지하면 일시금 받는 건데. 그렇죠. 네, 퇴직하고 해지하면 일시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시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지하고 일시금 받으면 세금 더 낼 뿐입니다. 아니, 더 내는 것도 아니죠.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것일 뿐입니다. 김준우님, 안녕하세요. 현재 건강보험료를 5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절반. 만약 퇴직 후 1년간 무직으로 지내다가 재취업하여 13.5만원 내게 된다면 추납할 경우 언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지금 우리 김준우님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내고 계신 거죠. 네, 국민연금보험료를 현재 50만원 이상 내고 계시는데요. 퇴직 후에 재취업해서 13만원 내시게 된다면 추납할 경우 언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일단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시면 낸돈 대비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액 자체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비싸게 50만 원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내시면 낸돈 대비 가성비는 13만 원 하실 때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원을 내나 50만 원을 내나 어쨌든 평균 수명 이상만 사신다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만약에 일찍 돌아가신다면 둘 다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일찍 돌아가신다면 조금 적게 내시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평균 수명 정도만 80세 정도만 사신다고 했을 때 낸돈 대비 효과는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짱구를 굴리지 마시고요. 네, 마시고 최대한 많이 내셔서 국민연금 많이 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현주님, 국민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말고 사망보험금으로 나오는 게 있는지요? 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은요, 국민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느냐,
개시 후에 사망하느냐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셨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망했는데 그때까지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보고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개시 후에 사망하거나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요. 유족연금 말고 따로 나오는 거 없습니다. 유족연금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망보험금, 이게 뭐 국민연금이 개인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없지만 유족연금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족이 없어가지고 배우자, 자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유족이 없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기 사돈의 팔촌이 와가지고 너무하지 않느냐, 국민연금 평생 내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유족이 없다고 한 푼도 안 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사망일시금이라 그래서 사망일시금, 뭐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요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유족연금 못 받으시는 분들, 유족 대상이 없으신 분들에게 사돈의 팔촌 친척들에게 장례하라고 장례비 드리는 것이지 유족연금과 더불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유족연금 받으신 분들은 사망일시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선웅님, 더위와 싸우시면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네, 뭐, 아니, 싸우는 건 아니고 더위를 받아들이자. 그냥 더위야 와라. 괜찮아. 그냥 뭐, 땀 내지 뭐. 그쵸? 네, 땀 내고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또 건강해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특히 요즘 보니까 막 우리 여성분들 피부가 너무 이제 뭐 건강에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막 피부에 꼭꼭꼭 화장 막 하시고 선크림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꽁꽁꽁 싸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물론 피부를 위해서 그게 또 좋기도 하겠지만 적당히 좀 땀 흘려주는 것, 그죠? 그것이 오히려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이렇게 또 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가진 기능, 땀을 흘리는 기능, 이 기능이 결국은 건강한 기능입니다. 너무 땀을 안 흘려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저녁에 더운 날 우리 또 이 건물에서 이렇게 또 저 땀 흘리라고 이렇게 저녁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뭐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그죠? 또 이렇게 조명 받으면서 더우면서 이렇게 더운 환경에서 우리 1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과 열심히 이렇게 땀 흘리면서 방송할 수 있는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 관계자 여러분, 에어컨 안 틀어줘서 진심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 더워라. 네.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일단. 맑은 샘물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지님 반갑습니다. 이제 들어오셨네요. 네. 자, 오덕구님, 시형 퇴직금을 꼭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사로 받으면 세금이 과세되나요? 네, 일단 DC형 퇴직금이 있으시잖아요. 그 퇴직금을 퇴직하신 이후에 IRP로 받으셔야 되는데, IRP로 받지 마시고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 적격 연금 상품에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받으셔도 되고 IRP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받게 되면 뭐 주식 투자를 좀 더 펀드 투자를 10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 그건 어차피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금융사 어디를 받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해당하는 상품군으로만 받으시면 되고, 상품군으로만. DC형 퇴직금을 퇴직하셨는데 IRP 아닌 ISA로 받는다, 이런 건 안 돼요. 상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뭐 개인 연금보험으로 받는다, 안 됩니다. 인출해서 해지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온 거는 상품군만 가능하기 때문에 IRP나 연금저축 상품에만 가능하고요. 금융사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금융사에 있든지 같은 IRP, 같은 연금저축 상품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퇴직금이 들어올 때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원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정해져 있고요. IRP나 연금저축을 받으실 때는 세금을 안 내고 이연한다고 하죠. 늦춰드리는 거고, 거기서 연금으로 타실 때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해당하는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항상 돈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갈 때는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실제로 뺐을 때 세금이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네. 자, 여러분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퇴직금을 쌓을 때마다 올해 퇴직금 500만 원 쌓았으니까 세금 내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퇴직금을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쌓는 기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퇴직해서 한 번에 받아갈 때 그때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마저도 IRP를 받으면 세금을 또 늦춰주는 것이고, 내가 바로 내 통장, 내 호주머니로 들고 올 때 세금 내는 겁니다. 자, 스카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간만에 질문 드립니다. 추납 제도에서 3개월 수가 120개월 미만이면 이익이니 추납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기연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는 것이 이익인가요? 네? 연기연금? 연기연금? 일단 추납을 하셔가지고 연금액이, 기본연금액이 더 올라가면 그 금액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연금은 뭘 내는 건 아닙니다. 연기연금은 그냥 받는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걸 1년에 7.2%씩 연기하는 기간마다 올려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시면 내시는 만큼 기본연금액이 올라가고, 그걸 나중에 연기할 때 그 금액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내는 것이 이익인지 아닌지와 연기연금은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7.2%씩 올라가기 때문에 100만 원이 7.2% 올라가는 거하고 120만 원이 7.2% 올라가는 거하고 200만 원이 7.2% 올라가는 거는 더 금액은 커지겠죠. 어쨌든 그렇다면 굳이 이 말씀에 그냥 답변 드리자면 더 많이 내는 것이 연기연금에서 유리하겠죠. 자, 바보온달님, 지난 영상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중병에 걸려 남은 가족의 생계를 고려하여 정략적으로 이혼하여 배우자에게 공무원 연금 100%를 넘겨줄 수 있는 게 맞나요?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 문의드립니다. 네. 영상 자세히 보셨네요. 그죠? 네. 자, 일단,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모든 공적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연금을 불입했다면 그거를 한쪽이 불입했지만 그거를 부부가 같이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혼하게 되면 그 혼인 기간 동안 납부했던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게 되는데, 이 분할할 때 비율이 반반이 기본이지만 서로 합의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나 60 가지고 너 40 가져. 나 30 가질 테니까 너 70 가져. 나 빵이니까 너 100. 이것도 가능합니다. 0대 100, 100대 빵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냐면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중병에 걸립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유족임금이 60%만 지급됩니다. 그죠? 근데 정략적으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해가지고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해주는데 분할연금을 100% 다 분할해줍니다. 그러면 100% 다 가는 것이고요. 유족임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100% 다 받으시게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실제로 신문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돌아가시면 60%, 이혼하면 100%. 아시겠죠? 여기 이거는 뉴스에도 충분히 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비상식적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5회 7179님. 저도 광채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임대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국민연금은 현재 최저금액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57만 3,300원을 10년 넣게 되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높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을 최대치를 부여해야 할까요? 물론 10년 후에도 임대소득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1억씩 있다.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 받는 게 많이 받아가지고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한 달에도 200만 원씩 받았더니 또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으니까 1억 2천만 원 합산해가지고 세율을 많이 낸다. 이 시나리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내시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서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 종합소득 과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계실 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2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 2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200만 원 중에서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또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이 2001년 이내 납부한 부분이 자체가 그렇게 좀 비중이 높으신 분도 있고, 최소 한 40% 이상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0만 원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과세 대상 금액은 많아야 100에서 150만 원. 좀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 150만 원이라 하더라도 연간 1000에서 1500만 원인데 350만 원까지는 또 연금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또 세금도 안 매기고요. 그 이상 초과된다 하더라도 공제를 해줍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으신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다면 임대소득이 많으신 게 문제겠죠. 그리고 임대소득이 앞으로 평생 계속 되신다면 모르겠지만, 뭐 임대소득도 맨날 들어오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국민연금에 손대는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연금은 어쨌든 최대한 많이 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고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내시는 거고. 그쵸? 근데 구더기 서서 장 못 담근다. 나중에 뭔가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국민연금을 뭐 줄이고 있다. 이런 거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연금 전문가에게 연금을 물어보면 연금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낼 건 다 내자. 아시겠죠? 네. 다른 거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거 고민되시는 건 그때 가서 고민하자.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산기 두들겨 봐도 그래도 국민연금이 좋다. 아시겠죠? 자, 영님, 안녕하세요. 2년 후 정년 퇴직하는데 중간에 퇴직금 DB. 왜냐? 이거 되지? 네. 중간 퇴직금 DB 때 찾아서 썼고, 현재 퇴직금은 DC 상태인데 본인이 연금을 굴려야 하나요? 혹시 내일이라도 다른 증권사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자, 일단 DC이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굴리셔야 됩니다. DB형은 열심히 일만 하시면 월급만 더 늘려받으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세팅이 되지만, DC형으로 받으신다는 얘기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굴리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굴려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일이라도 다른 증권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하셨는데 다른 증권회사 옮기셔봐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놈이 그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증권사에 있는 상품이나 다른 증권사에 있는 상품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아시겠죠? 여기서 수익이 안 났으니까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뭐가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이렇게 증권사를 옮기겠다. 어느 증권사가 좋아요? 이렇게 운용할 때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제가 꼭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면을 먹고 싶을 때 신라면은 홈플러스게 좋아요? 롯데마트게 좋아요? 이마트게 좋아요? 네, 내가 홈플러스에서 신라면 사 먹는데 신라면이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사 먹어. 그럼 좋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RP나 D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를 바꾸는 것, 금융사를 바꾸는 것 큰 차이 없다. 거의 대부분의 상품 라인업이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요. 뭐 거긴 있는데 여기는 없다? 뭐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거기 있는 게 여기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비슷한 거 있으니까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딴 증권사 가면 뭐 거기 증권사 직원들이 더 잘해준다? 그것도 다 뻥이에요. 어차피 걔도 찍고 다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아이맘님 반갑습니다. 213님, 국민연금 54만원 받을 예정인데 2년 앞단계 받으면 50만원 미만으로 기초연금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2년 앞단계 받으면 50만원 미만이 돼서 기초연금 전액 받을 수 있고요. 54만원 받으실 경우에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얼마 감액될까요? 한 몇천 원 감액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50만원과 54만원, 4만원인데 내가 기초연금 몇천 원 더 받으려고 4만원을 감액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필요하시면 지금 받으셔야죠. 근데 연금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땡겨받아가지고 줄인다? 이러지 마셔라. 아시겠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4만원 더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4만원 이상 감액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4만원 더 받으셔봐야 기초연금은 많아야 한 2, 3천원 더 감액되면 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라오님, 더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워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두아이마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남카님, 긍정적인 신건 좋은데 체온 40도 올라가면 뇌세포가 중단이 조심하세요. 네, 체온, 잠깐만요. 체온, 아직 40도는 아니고요. 37.5도도 아니고 36.5도인 것 같습니다. 36.5도. 네. 자, 김정민님,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간이 52개월 있습니다. 1997년, 2000년 사이 그때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6%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추납 52개월 55만 5,300원 최고 금액으로 12월에 신청하면 소득 대체율은 43%로 적용되는 것이죠. 자, 우리 김정민이 추납부 그런데요. 네. 97년, 2000년 사이에 소득대체율이 70%, 66%였겠지만 지금 추납하는 건 그 당시 소득대체율 적용해주는 건 아닙니다. 반납은 소급해주지만 추납은 소급해주지 않고 지금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주는데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면 올해 기준 41.5가 적용됩니다. 근데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하면 내년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기 때문에 12월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43이 아니라 내년 1월에 신청은 12월에 하고 납부는 내년에. 아시겠죠? 파란다비님 안녕하세요. 57세 여성이신데요. 그 밑에 뭐가 있지?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넣는 게 나을까요?
57세이시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활용하시고요. 그죠? 뭐 3년이라도 세액공제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60세, 65세 이후 연금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어쨌든 세액공제가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하시고 또 하지만 반드시 계좌가 5년 이상 유지돼야 된다. 이 조건은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넣는 건 좋은데 넣어서 세액공제 받는 것도 좋은데 넣어서 굴릴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굴릴 줄 모르는데 괜히 넣으셔봐야 큰 의미는 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정아님. 중아님인가? 정아님. 퇴직연금이나 개인 IRP는 및 연금저축은 개시 후 동일 금액 계속 인출되나요? 아니면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겨울이든 매월이든 아무 때나 인출이 가능할까요? 퇴직연금이나 개인 IRP, 특히 이 중에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상품들은 그냥 마음대로 인출입니다. 마음대로 인출. 한도만 정해져 있고 한도 내에서 매달 빼든 정액으로 빼든 이번 달 다 빼고 1년간 쉬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빼든 오늘은 많이 빼고 내일은 적게 빼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출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한도 내에서만 연간 한도 내에서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보험 같은 상품, IRP도 생명보험사나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상품들은 딱 정액으로 받으시거나 뭐 종신연금 이런 경우에는 또 금액을 선택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딱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건 보험사 상품이 그렇고요.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은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자, 김정민님, 현재 임의가입 55만 5,300원으로 가입 중입니다. 가성비는 떨어지나 많이 넣으면 조금이라도 더 수령 금액을 올라간다고 해서 최고로 넣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최고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고봐요님, 며느리가 30세인데 직장 다니며 4년 국민연금 넣고 현재 퇴직 후 놀고 있는데 연금을 임의가입식으로 9만 원만 넣는 것도 가능한가요? 전에 4년 넣은 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며느리가 직장 다니다가 지금 퇴직하고 뭐 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열심히 살림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부잖아요. 주부인 경우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고요. 임의 가입하실 경우에는 지금 최소 9만 원, 내년부터는 9만 5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9만 원 넣는 거 가능하니까 당장 국민연금단 전화해가지고 9만 원씩 넣겠다고 하십시오. 4년 넣은 거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지금 안 넣은 게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 납부 총 10년 미만 119개월까지는 추후 납부 가능하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내셔도 되겠습니다. 뭐 적게 내시면 그만큼 연금액은 가성비는 좋으니까요. 네. 어쨌든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일단 하긴 해라. 자, 방프로님 안녕하세요. 72년생이고 현재 보험료 57만 3,300원, 추납 가능 개월 49개월, 2,800만 원 나옵니다. 추납 전 예상 수령액이 129만 원인데 추납 후 예상 수령은 148만 원 6천 원으로 거의 20만 원, 19만 원 증액되네요. 3개월 수는 147개월입니다. 납부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2,800만 원에서 소득공제 얼마나 될까요? 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어쨌든 3개월 수가 이렇게 147개월씩 나오면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지만 내가 연금으로 개시한 72년생이기 때문에 65세 개시하거든요. 65세 개시해서 147개월, 대략 한 12년 정도, 77세까지 사시면 원금은 받는 것이고요. 그 이상 사시면 더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원금도 원금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까지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주 유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괜찮다. 거기다가 2,800만 원 넣으신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소득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지금 올해 소득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소득공제 내년 초에 소득공제 받으실 건데 만약에 우리 방프로님 연간 연봉이 뭐 1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과표 기준으로도 5천만 원 넘어가신다. 그러면 5천만 원 넘으시면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26.4%거든요. 주민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2,800만 원 넘은 것에 26.4%를 환급받는 겁니다.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2,800만 원에 26.4%니까 얼마나 1,400, 700, 한 700만 원 이상 환급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700만 원 환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2,000만 원만 내고 연금액은 올라가는 거니까 가성비는 더 좋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소득공제 세율이 높으신 분이라면 꼭 하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고 그리고 80세 이상까지만 살아주십시오. 자, 애써님 퇴직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차이를 아직 잘 모르는데요. 사학연금 가입자로 만 65세 연금이 개시됩니다. 만 62세 퇴직이라 퇴직금이 7천 정도 되는데 5년 거치로 받고 싶은데 어느 퇴직 상품이 유리할까요? 네.
자, 사학연금 가입자시지 않습니까? 사학연금 있으신데 65세 연금이 계시다는데요. 62세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7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7천만 원. 자, 근데 자, 이 퇴직금 7천만 원이신데 뭐 퇴직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차이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우리 예스님께서는 사학연금 재직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요. 사학연금에서 퇴직금이 7천만 원 정도 받으실 거라면 최소 제가 보기에 근속 기간이 20년에서 30년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죠? 왜냐면 사학연금이 연금은 많이 받지만 퇴직금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퇴직금이 크지 않고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 길다. 그러면 실제로 퇴직소득세는 거의 없습니다. 한 1%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스더님께서는 퇴직금을 그냥 받으세요. 세금 떼고. 받아가지고 뭐 IRP를 넣으실 필요 없고요. 연금저축 받으실 필요 없고 그냥 일시불로 받으셔가지고 세금 떼고 받으셔서 그 일시불 받으신 금액을 가지고 일반 연금 상품 중에서 유리한 상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일반 연금 상품 중에서 뭐 비과세도 있고 수익률 높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더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저희 센터 1800-3624 문의 주시면 저희 센터 전문가들이 연금을 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 포트폴리오들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사실 이 퇴직금 7천을 IRP 계좌로 넣으셔도 돼요. 근데 IRP를 계좌로 넣어봐야 퇴직소득세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IRP에서 연금 받는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요. IRP에서 내가 굴릴 수 있겠지만 5년간 굴릴 수 있겠지만 5년간 굴렸을 때 뭐 그냥 뭐 다 예금으로만 굴리시겠죠. 괜히 투자했다가 또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시불로 세금 내고 그리고 받으셔가지고 민간에 있는 일반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호님 감사하고요. 신혜호님 겁나 어려운 질문도 척척 박사이십니다. 네, 겁나 어려운데 제가 잘해볼죠.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연금 박사 학위는 없지만 박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다 또 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뭐 제가 척척 박사라고 하셨지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님 국민연금 18만원 납부시 본인구 회사구 추납부 119개월 납부를 내년부터 연금 납부액이 0.5%씩 매년 오르게 되면 매년 추납부 금액도 119만원씩 오르게 되나요? 예, 뭐 어쨌든 보험료가 내년부터 오릅니다. 오르게 되면 오른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119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납부하는 금액도 뭐 119만 원씩이 아니라 오르는 만큼 오르죠. 네. 그럼 만 원씩 올랐다면 119만 원씩 오를 것이고 2만 원씩 올랐다면 뭐 238만 원씩 오를 것이고. 그죠? 이렇게 오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르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비율이 0.5% 오르게 되면 추납부 총액도 0.5%가 오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더 많이 냈으니까 연금액이 더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는 금액과 받는 금액은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네. 더 많이 냈을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더 많이 내시겠죠? 하지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지 않고 변동이 없다면 더 많이 낸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은 똑같게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이 소득이 올라서 더 많이 낸다면 연금액이 올라가겠지만 소득은 똑같은데 보험료율이 오른다? 그러시게 되면 내는 것만 더 내시는 거고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겠습니다. 자, 김정민님 52개월 추납부 55만 5,300원 납부하고 임의가입 48개월 55만 5,300원 납부하면 월 수령액 38만 5,000원 더 받을 수 있고 3개월수 11년입니다. 양부모님 93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가성비 따지지 않고 그냥 넣고 있는데 잘하는 걸까요? 5년 연기연금하고 계산해보니 3개월수 8년입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러 가셨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 네. 우리 양부모님께서 93세까지 장수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김정민님은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100세, 기본 100세.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고객이에요. 안 좋은 고객. 우리가 국민연금 많이 내시고 좀 일찍 가주셔야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남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 김정민님처럼 100세까지 살아주시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어쨌든 공단의 손해는 개인에겐 이익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꼭 하셔가지고 3개월에서 8년 다 좋습니다. 그래서 11년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꼭 하셔가지고 연금 많이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감님 유족연금 22년 3개월 60% 넘지 않나요? 네, 자 유족연금 돌아가시면 기본연금액의 60%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22년 3개월 납부하신 분은 지금 받던 연금액의 60%가 지급되는 것이지 22년은 30년을 채우셨다고 해가지고 유족연금 비율이
65%, 70%, 71%, 72%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받던 금액의 60%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던 금액이 올라간다면 유족임금이 올라가겠지만 비율 자체는 받던 금액의 60%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더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61, 62, 63%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213님 감사합니다. 스카리님, 국민연금을 최고 구간으로 내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5년 동안 본인이 100% 계속 납부한다고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더 오른 금액으로 받을까요? 일단 직장 가입자들은 직장 다니시는 동안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내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마치 절반만 내고 연금을 쌓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처럼 또 보이시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60세부터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한데 이때는 회사를 다니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국민연금을 이미 계속 가입으로 납부하신다면 결국 본인이 전액을 다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직장 다닐 때는 60세 전까지는 회사가 절반 내줬고 지금은 회사가 절반 안 내주고 내가 다 내니까 이거 아깝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전액을 다 내셔도 낸돈 대비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 따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액, 낸 총액 대비해서 국민연금액, 수령액을 봐도 굉장히 좋은데 일반 직장인들은 평생에 회사가 절반 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총액도 절반밖에 안 낸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 좋은 겁니다. 엄청. 그래서 내가 전액을 다 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불리해지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절반을 낼 때보다 총액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돈 대비 연금액은 좋은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시고요. 낸돈 대비 얼마 더 받으실까? 이런 거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되고, 대략 3개월 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0개월, 130개월, 140개월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낸돈을 한 10년, 11년 정도에 다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면 원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다. 김정민님,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됐다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쏙쏙 잘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연금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름 제가 설명을 잘 한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도 뭐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능이니까 그 재능을 여러분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잘 하는데 쓰고 갈 수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 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쁜 짓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저는 뭐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연금을 많이 준비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돈까지 번다면 더 좋은 거죠, 사실.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혜원님 안녕하세요. 78년생 48세 주부입니다. 추납기간 98개월인데 최고금액 55만 5,300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최저 9만 원 내는 게 나을까요? 48세 주부. 그죠?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한 17년 정도 남으셨네요. 그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혜원님이 추납일 때 얼마를 최고 금액을 할지 최저 금액을 할지 고민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신혜원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 이렇게 쉬진 않으셨을 거고, 직장 생활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추납기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빚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한 기간 동안, 과거에 국민연금을 냈을 때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평균 소득과 비슷한 금액의 9%를 내시면 가장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이제 신혜원님 남편분이 계시죠?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우리 신혜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남편분이 국민연금이 적거나 남편분이 국민연금이 없거나 남편분이 공무원이거나 이러시다면 신혜원님께서 국민연금을 많이 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낸돈 대비 가성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우자의 국민연금 상황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센터에서 충분히 한번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삼태님 95년생 아들이 24세 공무원 입사해서 정년이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되는데 연금 가입 기간이 36년으로 64세면 36년 가입 기간이 끝나는데
군 경력 기간 21개월을 지금 일시불 750만 원 되는데 넣는 것이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에 유리할까요? 군 경력 기간이 있으시다면 그걸 채우시는 게 유리하죠. 그죠? 네. 아무래도 채우셔서 정년 퇴직 후에 연금 수령하시게 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요. 군 경력 기간도 전부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채우셔가지고 연금을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24세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95년생이면 몇 살이야? 이제 30살이네요, 30살. 그러니까 지금 하라 마라 얘기하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꼭 지금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아직 또 30대 청년이면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금만 생각하면 미리 내면 좋겠지만 나중에 또 이 공적임금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는 있겠지만 굳이 돈이 없다면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겠다. 자, 김정민님. 최저보증연금 비과세 금액 1년 1,800만 원 한도라 더 이상 가입 못하고 국민연금만 최고 금액으로 이미 가입하고 추남 예정인데요. 추가로 다른 걸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비과세 금액이 1년에 1,800만 원, 월 150만 원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보증연금이 비과세 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한도가 하나 있고요. 합계액 1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 1억 한도가 일시불로 내셔도 되는 것이지만 적립식으로 내도 합계액으로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 한도가 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요것도 같이 쓰신 다음에 그 다음도 없다면 사실 이제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채우시는 것도 좋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하셔도 연금 탈 때 바로 세금 넣는 건 아니고요.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엔 꼭 비과세 한도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연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훈강님,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을 보면 기본연금액의 몇 %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배우자도 포함이더군요. 그러면 어머니는 기본연금 몇 %,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네, 유족연금 받으실 거고요.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 지급되든가? 네, 요거는 부양가족연금도 지급드릴 수 있는데 부양가족연금액은 1년에 한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월 한 2만 원 정도 더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연금. 기본연금은 아버지가 몇 년 가입하시고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40%, 20년 미만이라면 50%, 20년 이상이시라면 60%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명준님 67년생인데 박사님 방송 듣고 군 생활 중 88년 1월부터 90년 1월까지 25개월 추후 납부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추후 납부하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셨다니까 도움 되셨겠죠? 연금액 많이 늘어났을 테니까 나중에 혹시 길 가다가 만나시면 우리 이명준님 저한테 맛있는 음료수, 커피 한 잔 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쿠님 내년 3월달 퇴사 예정인데요. 퇴직금 일시불 안 되면 정말 걱정입니다. 방송에서 법안 개정해서 2020년에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박사님 생각에는 시행이 된다고 보세요? 목돈이 필요한데 정말 걱정입니다. 제 생각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전 상식적인 합리적인 수준에서 퇴직금 일시불 제도가 폐지되겠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일시불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시불로 받는지 연금으로 받는지는 세금을 다 낼 것인지 덜 낼 것인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시불로 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네. 그거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갈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도를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일시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처음 제도 시행부터 연금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퇴직연금은 사회복지제도가 아니고요. 퇴직연금은 개인자산입니다. 개인자산, 그렇죠? 국가가 개인자산을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 데 있어서 일정한 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불가능하게 한다? 예, 그건 자체는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지금 뉴스가 잘못 나온 겁니다.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일시금 못 받는다고 자꾸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퇴직금 공단이 설립되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법안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시불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못 받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신혜원님, 추납기간이 98개월인데 최고로 55만 5,300원 낼 경우에 예상금액이 131만 원이고 최저로 9만 원 낼 경우에는 87만 2천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거의 100개월을 추납하시는데 보험료 차이가 거의 한 45, 6만 원. 그러면 100개월이니까 얼마예요? 한 4,500만 원 차이 나나? 네. 그렇죠. 그런데 연금액은 거의 한 4, 50만 원 올라간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3개월 수가 한 110개월, 20개월 나오는데요. 이미 계속 가입 9만 원 납부하고 있는데 올려서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이 48세 주바로 노년 때 낸만큼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세요. 어쨌든 국가가 약속한 건 지급하겠죠. 대한민국에 이건 국가는 약속이니까. 사실 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연금을 깎을 수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납부를 완료한 순간 연금에 대한 수급권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덜 받아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낸 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미 납부를 완료해서 연금액이 세팅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깎을 수는 없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걱정 때문에 못 내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뭐 20, 30대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기 좀 그렇지만 48세 주부시니까 저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시는데 국민연금 열심히 내셔가지고 국민연금을 확보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남편분의 국민연금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기한 케빈님, 더운 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무척 더웠죠. 박사님께 배운 지식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군추납,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전도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기한 케빈님 최고고요. 네, 멀리 그죠, 강원도에서 연금 전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왕댄디님 20대 후반 자녀 대학생인데 연금 가입을 해두고 초회분이라도 내는 게 나을까요? 그럼요. 국민연금 초회분 당연히 내시고 연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소드베이님 70년생으로 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하여 현재는 가입 중입니다. 60세 퇴직 예정인데 현재 기준으로 세후 240만원, 와이프는 비과세로 80만원 정도인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시불로 해도 될까요? 네. 자, 일단 국민연금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퇴직금도 충분히 연금으로 받으셔야죠. 그죠? 네. 일시금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 날리는 거니까. 어쨌든 뭐 내가 국민연금이 충분하니까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뭐 저는 뭐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적어도 노후에 평생 월급 500만 원, 연금 월 500만 원은 만들어 놓자. 그죠? 이걸 못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준비 안 하셨다면 최소한 500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로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굴려서 연금으로 받아도 되는 것이고, 퇴직금을 일시금 받아가지고 다시 다른 연금으로 재투자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보라돌이님, 연금 박사님 덕분에 다들 진짜 연금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공제 연 900씩 채우는데 앞으로 20년 정년까지 꽉꽉 채우셔서 공제 외에 채우셔가지고 네, 받으시고 나중에 그걸 일시불 받지 마시고 그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제 외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의 중요성 꼭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공제외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공제외는 수익률 떠나서 강제성이 있거든요. 급여에서 바로 뛰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김정민님, 박사님 만난 건 제 인생의 행운입니다. 개인연금 가입하고 국민연금 리모델링하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무식하게 박사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뤘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연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물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하고 운동은 똑같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한 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건강 챙기는 거니까. 운동 안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 때 운동했어야 되는 건데, 젊을 때 담배 끊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후회하거든요. 그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고 노후가 되면 될수록 연금을 한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연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셀틱클래스코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시원한 데 가서 쉬셔야죠. 네, 시원한 데 가겠습니다. 시원한 데. 네. 담박사님 감사합니다. 릴렉스님, 밀린 금액이 좀 있습니다. 밀린 금액을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별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네, 둘 다 하십시오. 둘 다. 그리고 일단 밀린 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밀린 거 안 내면 연체되고요. 연체되면 나중에 압류됩니다. 그리고 정말 압류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3년 이상 연체하면 다시는 낼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밀린 거 먼저 납부하시고 정기분도 꾸준하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엔준 H님, 네, 실집 3년생입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개인연금 600, IRP 300 채우고 개인보험에서 월 얼마를 더 들어야 노후가 안정될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좋은데 얼마를 더 내자라는 목표보다는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낼 수 있으니까 한 달에 몇 만 원 더 내자 이거보다 내가 노후에 500만 원 받겠다. 500만 원 받으려면 지금부터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세팅을 거꾸로 역으로 산출해 보시면 훨씬 더 노후가 준비가 잘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쿠님 98년도에 개인연금 가입 후 지금까지 불입하고 있는데 27년 3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이때 바로 연금으로 바로 받으면 좋을까요? 1년마다 연장도 된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98년도에 가입하신 개인연금 중에서 확정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라면 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3년까지 연장이 될 거거든요. 연장하시는 거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연장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개인연금 가입하신 것이 수익률이 낮다면 굳이 연장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결국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연장된 이후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증한다면 반드시 연장하셔야 되는 것이고 연장해봐야 계속 그냥 그게 그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빨리 연금으로 받거나 다른 대안 찾으시는 게 좋겠죠. 우선호님 감사합니다. 고혜라님 1,400만원 올해 추납 예정인데 연봉은 2천만원 정도예요.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있을까요? 연봉 2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연봉 2천만 원에 근로소득 2천만 원에 근로소득 공제가 빠지고 나면 그냥 1,000만 원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적공제 받고 몇 가지 공제 받으면 우리 사실 고혜라님께서는 연봉 2천만 원 이하면 실제 과세 표준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꼭 뭐 추납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소득공제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혜택이 거의 없을 거니까 큰 의미는 없겠다. 결국 소득공제라는 것이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선우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릴렉스님 감사합니다. 양청구님, 진정호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또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연금 박사가 훨씬 더 긴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해답을 얻으시는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연금의 준비가 잘 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도 있지만 연금박사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잘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연금에 올인해서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숙기에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결국은 자산을 순환시키는 것이고 자산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산이 부동산, 주식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것 꼭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연금 준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연금을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고 좀 전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연금 준비를 잘 하시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만족이 크신다는 것 아시겠죠? 네, 꼭 명심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태용님 감사하고요. 오덕고님, 이하늘님, 이쿤님, 구미님, 테레사, 민님 전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